1971년생 신해년 돼지띠 보살님들은 겉으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작은 이벤트로 사주를 무료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고정대수를 확인하시면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그럼 속으로는 늘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요. 이 돈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마음을 써야 하는지, 집안의 흐름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나를 위해 써야 할 돈은 왜 늘 뒤로 밀리는지, 이런 생각이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반복되셨을 수 있습니다. 해인법사가 가만히 기운을 짚어보면 신해년의 재물 흐름은 큰 소리로 밀고 들어오는 기운이라기보다 물길처럼 방향을 바꾸며 스며드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신해년은 전통적으로 신금의 결과 해수의 깊은 물기운이 함께 놓인 해로 풀이합니다. 금은 다듬고 가르는 기운이고 물은 흐르고 저장하고 생각을 깊게 만드는 기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1971년생 분들은 재물을 볼 때 단순히 많이 벌고 적게 쓰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돈의 흐름도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편입니다. 마음이 급하면 지갑도 같이 급해지고 마음이 서운하면 괜히 필요 없는 지출로 허전함을 달래려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별것 아닌 일에도 계산이 많아졌다면 그건 욕심이 커져서라기보다 삶의 책임이 무거워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 생활을 유지하는 돈, 관계 때문에 쓰는 돈, 나중을 대비하려고 묶어두는 돈.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머릿속에 올라오면 아무리 차분한 분이라도 속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971년생 신해년 돼지띠는 나이가 쌓일수록 남에게 티내지 않고 혼자 버티려는 기운이 강해지는 편으로 읽힙니다. 속상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부담스러워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재물운은 혼자 참는다고만 풀리는 흐름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몫과 내려놓아도 되는 몫을 나누어 보는 데서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보살님, 요즘 장을 보거나 물건을 살 때 예전보다 더 오래 망설이시나요? 작은 지출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막상 아끼고 나면 괜히 더 서럽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지금의 재물 흐름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마음속 균형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신해년의 해수 기운은 생각을 깊게 만들지만 생각이 깊어질수록 걱정도 같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신금의 기운은 정리와 판단을 도와주지만 너무 날카로워지면 나 자신에게도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흐름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지금 내 생활에 정리되지 않은 지출이 있는지 먼저 살피는 편이 좋겠습니다. 1971년생 분들에게 재물운은 당분간 돈의 양보다 돈이 새는 틈을 보는 쪽으로 읽힙니다. 큰 흐름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작게 흩어지는 비용을 모아보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 결제, 습관처럼 사는 물건, 거절하지 못해 쓰는 관계 비용, 가족을 위해 당연히 감당한다고 여긴 지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금액보다 마음의 피로가 먼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답답함은 돈이 없어서 생긴다기보다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돼지띠는 기본적으로 품이 넓고 정기 깊은 띠로 봅니다. 특히 신해년은 그 정을 속으로 담아두는 결이 강합니다. 겉으로는 무던해 보이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재물 흐름과 연결되면 괜찮은 척하며 쓰는 돈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빠지면 서운해하겠지,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재물의 물길이 내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띠와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또렷합니다. 범띠나 말띠처럼 불기운이 강하게 드러나는 흐름은 재물 문제도 빠르게 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1971년생 신해년 돼지띠는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마음속으로 오래 사귀고 어느 순간 조용히 지쳐버리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띠나 용띠처럼 땅 기운이 강한 흐름은 재물을 쌓고 지키는 데서 안정감을 찾는 편으로 보지만 신해년 돼지띠는 흐름이 막히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통장 숫자만 보는 것보다
돈을 쓰고 난 뒤의 감정까지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쓰고 나서 마음이 가벼운 돈이 있습니다. 쓰고 나서 이상하게 찜찜한 돈도 있습니다. 신해년의 재물운은 바로 그 찜찜함을 지나치지 말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요즘 들어 돈을 쓴 뒤에 한숨이 늘었다면 그 지출이 나에게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아니면 눈치와 체면 때문에 움직인 지출이었는지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흐름이 있습니다. 당분간 신해년 분들은 관계와 지출이 함께 엮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은 돼지띠의 넓은 정과 해수에 받아들이는 기운이 강해질 때 남의 부탁이나 분위기를 쉽게 끊어내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모임 비용이 늘거나 가족의 필요를 먼저 챙기거나 누군가의 사정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 계획 밖의 지출을 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완화하려면 돈을 쓰기 전에 하루만 시간을 두고 내가 편해서 하는 지출인지 마음이 불편해서 하는 지출인지 먼저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방향의 흐름이 보일 수 있으니 미리 부드럽게 살펴보자는 의미입니다. 보살님, 지갑을 여는 순간보다 지갑을 열기 전에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급한 마음인지, 미안한 마음인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정말 필요한 마음인지. 이 네 가지를 구분하면 재물의 흐름이 조금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1971년생 신해년에게 지금 시기는 재물의 기초 체력을 다시 만지는 구간으로 읽힙니다. 이번 달부터 계절이 바뀌는 흐름까지는 외부의 큰 변화보다 내부 정리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지출이 많았던 분들은 하반기로 넘어가며 다시 균형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괜히 초조해지거나 남들은 잘 버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교는 신해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돼지띠의 물기운은 남과 나란히 달릴 때보다 내 속도에 맞는 물길을 찾을 때 더 편안하게 흐른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수입 방식, 다른 사람의 소비 방식, 다른 사람의 자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지만 신해년은 남의 길을 따라가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살림의 리듬,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일의 양, 내 가족 안에서 실제로 필요한 비용, 내 마음이 편히 감당할 수 있는 선, 이것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해인법사가 보기에는 신해년 재물 흐름에서 가장 아픈 대목은 돈 그 자체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왜 알아주는 사람이 적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작은 지출에도 서운함이 붙고 작은 부탁에도 부담이 붙습니다. 재물운은 숫자와 마음이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1971년생은 이미 많은 책임을 지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배우자나 형제의 사정까지 생각하다 보면 내 몫은 늘 마지막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동안 혼자 속으로 많이 계산하고 조용히 감당하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몰라주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스스로 알아주셔야 합니다. 지금의 답답함은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책임의 줄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줄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손이 아프면 마음도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이 날카로워지면 판단도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벌 궁리보다 먼저 흐트러진 줄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해년의 재물운에서 반복되는 징후는 몇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쓰기 전보다 쓰고 난 뒤에 마음이 더 무거운 흐름입니다. 둘째는 작은 금액은 잘 아끼는데 큰 고정비는 그냥 두는 흐름입니다. 셋째는 남에게 쓰는 돈은 비교적 쉽게 나가는데 나를 위한 돈은 오래 망설이는 흐름입니다. 넷째는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오늘의 지출표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은 재물운이 막혔다고 보기보다 재물의 방향을 다시 맞춰야 하는 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낀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쓴다고 마음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납득하는 돈이 되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보살님, 최근 한 달 동안 쓰고도 마음이 편했던 돈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또 쓰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던 돈 3가지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 지금 재물 흐름의 힌트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편했던 돈은 내 삶을 살리는 쪽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편했던 돈은 체면이나 습관이나 미안함에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분이 선명해지면 재물운을 보는 눈도 조금씩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신해년의 해수 기운은 깊은 우물과도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에 담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물이 오래 쓰이지 않으면 물길이 탁해질 수 있듯이 마음속 계산도 오래 묵으면 흐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물갈이입니다. 영수증을 한번 모아보는 일, 고정비를 조용히 적어보는 일, 가족에게 이번 달에는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부드럽게 말해보는 일, 나를 위해 쓰는 작은 비용도 죄책감 없이 인정해보는 일, 이런 것들이 재물운의 기초를 맑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분간은 지출을 줄이는 것만 목표로 삼기보다 지출의 이유를 선명하게 만드는 편이 좋겠습니다. 왜 쓰는지 알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왜 줄이는지 알면 서러움이 덜합니다. 왜 기다리는지 알면 초조함이 조금 낮아집니다. 이것이 신해년에게 필요한 재물의 공부입니다. 돼지띠는 복을 담는 그릇이 넓다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릇이 넓으면 내 것과 남의 것이 함께 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해년은 전기 재물이 되고 전기 지출이 되며 전기 부담이 되는 흐름을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나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이 깊다는 것은 사람에게 따뜻한 덕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덕이 나를 비우기만 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재물의 기준을 조금 더 내 안쪽에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이 서운해하지 않을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오래 지치지 않을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족을 챙기되 내 생활도 챙기는 기준입니다. 관계를 지키되 내 통장과 마음도 함께 지키는 기준입니다. 베풀되 무리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세워질 때 신해년의 재물운은 조금 더 안정된 방향으로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길은 원래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돌 하나를 옮기면 물의 흐름은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보살님이 옮길 수 있는 작은 돌은 무리한 소비 하나를 멈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 못하고 떠안던 부담 하나를 부드럽게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나가던 고정비 하나를 다시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했던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1971년생 신해년의 현재 재물운은 이렇게 읽힙니다. 재물이 크게 소리내어 움직이는 시기라기보다 마음과 지출의 결을 맞추며 속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더딘 것 같아도 안에서 기준을 세우면 다음 흐름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답답함을 나쁜 신호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답답함은 이제는 예전 방식 그대로 버티기보다 조금 더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바꾸라는 조용한 알림일 수 있습니다. 해인법사가 두 손을 모으고 말씀드립니다. 신해년 보살님의 재물운은 마음을 급하게 몰아붙일수록 흐려지고 생활의 기준을 차분히 세울수록 맑아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큰 결론을 내리기보다 내 돈이 어디로 흐르고 내 마음이 어디에서 무거워지는지만 살펴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살핌이 쌓이면 재물의 길도 조금씩 정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해년 보살님의 재물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먼저 보입니다. 돈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습관과 관계와 마음의 온도입니다. 1971년생 신해년은 신금과 해수의 결이 함께 놓인 해로 풀이합니다. 신금은 작고 단단한 쇠붙이처럼 정교하게 자르고 다듬는 기운으로 봅니다. 해수는 깊은 밤의 물처럼 속을 감추고 오래 흐르는 기운으로 봅니다. 이 둘이 만나면 겉으로는 침착하고 말이 많지 않아도 속으로는 아주 세밀하게 계산하고 판단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년 보살님들은 재물 앞에서 충동적으로만 움직이는 분들이라기보다 오래 생각하고 오래 참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결정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결정이 늘 편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고 참고 미루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쓰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떠안는 지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래는 소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재물의 물길이 마음의 피로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뜻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행으로 보자면 금은 물을 생한다고 말합니다. 금이 물을 낳는다는 상생의 관점입니다. 신해년은 이미 금과 물이 가까이 있는 형국이라 머리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힘이 함께 있습니다. 이 힘이 잘 쓰이면 아주 현실적이고 조용한 재물 감각이 됩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남들이 지나치는 작은 비용을 알아차리는 눈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힘이 지나치게 안쪽으로 몰리면 생각이 너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돈을 쓰기 전에도 걱정하고 쓰고 난 뒤에도 다시 생각하고 아끼고 나서도 내가 너무 인색했나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살님, 혹시 요즘 이런 흐름이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생활비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나요?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인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서운함이 올라온 적이 있었나요?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괜히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말을 삼킨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신해년의 재물운은 돈의 부족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재물 흐름이 바뀌는 전환점은 거창한 곳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한마디를 부드럽게 꺼내는 데서 바뀝니다. 어떤 때는 이번 달에는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마음속 선을 긋는 데서 바뀝니다. 어떤 때는 나를 위해 쓰는 작은 돈을 죄책감 없이 인정하는 데서 바뀝니다. 신해년 보살님에게 당분간 중요한 전환 조건은 돈을 더 세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돈을 둘러싼 마음의 흐름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재물 흐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1971년생쯤 되면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일도 마음에 걸리고 자식 세대의 일도 마음에서 놓기 어렵고 내 노후와 생활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마음이 나뉘면 재물의 방향도 여러 갈래가 됩니다. 이때 해수의 깊은 물기운은 다 받아주려는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해도 속에서는 물이 차오르듯 부담이 고일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이 오래 쌓이면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까운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먼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넘어가다가 밤이 되면 혼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스스로를 냉정하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마음의 곳간을 오래 열어두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볼 때는 곳간을 채우는 것만큼 곳간문을 어떻게 여닫는지도 중요합니다. 항상 열려 있으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항상 닫혀 있으면 안에 공기가 답답해집니다. 필요할 때 열고 지켜야 할 때 닫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신해년에게는 이 감각이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띠와 비교해보면 같은 재물 문제라도 움직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쥐띠는 흐름을 빠르게 감지하고 기회를 살피는 쪽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토끼띠는 관계의 분위기를 보며 지출을 조절하는 편으로 읽힙니다. 뱀띠는 계산과 타이밍을 세밀하게 보려는 기운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띠, 그 중에서도 신해년은 마음이 움직여야 돈도 움직이는 쪽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전기 닿으면 쓰고, 미안하면 쓰고, 고마우면 쓰고, 서운하면 혼자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해년의 재물운은 차가운 계산만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인법사가 보기에 이 대목이 보살님들의 숨은 가능성입니다. 마음이 재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정리하면 재물의 흐름도 함께 정돈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지출도 하나씩 이유를 붙여보면 길이 보입니다. 생활을 지키기 위한 돈,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돈, 체면 때문에 나간 돈, 습관으로 빠져나간 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돈, 나를 회복시키는 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돈이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지출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름이 붙은 지출은 감당의 선을 보이게 합니다. 보살님, 이번 달 지출을 보실 때 금액만 보지 말고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이 돈은 나를 살린 돈인지, 이 돈은 관계를 지킨 돈인지, 이 돈은 습관처럼 흘러간 돈인지, 이 돈은 미안함 때문에 나간 돈인지, 이렇게 나누어 보면 줄여야 할 돈과 남겨야 할 돈이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신해년의 재물운은 무조건 아끼는 쪽으로만 풀리지 않습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풀어놓기만 하면 생활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법문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은 오래 편안하기 어렵다고 보지요. 재물도 그렇습니다. 쓰는 마음과 지키는 마음이 서로 다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신금의 기운은 이때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해수의 기운은 그 기준을 너무 딱딱하지 않게 적셔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준은 이때 차갑지 않고, 마음은 이때 흘러 넘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1971년생 신해년에게 어울리는 재물의 균형으로 읽힙니다. 당분간 재물 흐름의 전환 조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하지 못한 부담을 생활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다고만 말하면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항목을 먼저 맞추고 나머지는 다음에 보자고 말하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둘째는 큰 목표보다 작은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지출을 바꾸려 하면 마음이 지칩니다. 이번 달에는 자동 결제 하나만 정리해 보자고 정하면 부담이 낮아집니다. 셋째는 남의 속도와 내 속도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무엇을 샀는지, 남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남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자꾸 비교하면 신해년의 물길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여기서도 재물 이야기를 투자나 큰 수익의 예언으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흐름은 생활 속 돈의 안정감과 마음의 균형을 살피자는 뜻입니다. 돈은 때로 들어오고 나가며 사람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운세는 그 사정을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점검하면 좋을지 비춰주는 작은 등불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해년 보살님들은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정리의 힘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라는 말은 버린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남길 것을 남기는 것도 정리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을 알아보는 것도 정리입니다. 더 이상 미안함으로만 이어가던 지출을 조심스레 줄이는 것도 정리입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박하게 대했던 나 자신에게 작은 쉼을 허락하는 것도 정리입니다. 이 정리가 쌓이면 재물의 숨은 가능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숨은 가능성이라고 해서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게 새던 돈이 멈추는 틈, 부담스러운 관계 비용이 조금 가벼워지는 틈, 가족과 돈 이야기를 덜 날카롭게 나눌 수 있는 틈, 나를 위해 쓰는 돈에 죄책감이 줄어드는 틈, 이런 틈들이 생기면 마음이 여유를 찾고 마음이 여유를 찾으면 판단도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운에서 판단의 차분함은 아주 큰 힘입니다. 급하면 필요 없는 것을 잡기 쉽습니다. 서러우면 필요 이상의 것을 주기 쉽습니다. 불안하면 남의 말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차분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보입니다. 신해년 보살님에게는 이 선이 재물의 문턱이 됩니다. 내가 넘지 않아도 되는 선, 내가 지켜야 하는 선, 내가 조금 넓혀도 되는 선,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 돈의 흐름이 한결 정돈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 최근에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마음이 오래 불편했던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바로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정 때문이었나요? 미안함 때문이었나요?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그랬나요?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였나요? 이 질문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재물의 물길이 어디서 흔들리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신해년의 물기운은 사람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지만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내 물색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 물색을 지키는 것이 곧 재물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물은 지혜와 저장의 기운으로도 풀이합니다. 해수는 깊이 저장하고 오래 기억하고 멀리 흐르는 힘을 품습니다. 그래서 신해년 보살님들은 한번 마음먹으면 꾸준히 모으고 오래 버티고 조용히 준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젊을 때보다 지금 더 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을 때의 방식 그대로 버티려고 하면 몸과 마음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조금 더 하면 됐지만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참으면 지나갔지만 이제는 말해야 풀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끼면 마음이 놓였지만 이제는 어디를 아끼고 어디를 살릴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변화가 신해년 재물운의 전환점입니다. 전환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옵니다. 어느 날 문득 이건 내가 계속 떠안을 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나를 위해서도 써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 살림의 길이 있구나 하고 숨이 놓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이면 재물운은 더 안정된 방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해인법사가 보는 신해년의 숨은 복은 바로 회복력입니다. 크게 티내지 않아도 다시 정리하고 다시 맞추고 다시 살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한 생활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많은 인내와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인내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혜는 참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말하는 데도 지혜가 있고 줄이는 데도 지혜가 있고 도움을 청하는 데도 지혜가 있습니다. 재물도 혼자 움켜쥐는 것보다 흐름을 알고 다루는 쪽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신해년 보살님에게 좋은 흐름은 정돈된 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 감정부터 꺼내지 말고 사실을 먼저 놓아보십시오. 이번 달에는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말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해보십시오. 내가 계속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부드럽게 말해보십시오. 말이 정돈되면 상대도 덜 방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맞는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해년의 신금은 말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으니 해수의 부드러움으로 한번 적셔서 꺼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관계 속 재물운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경험에서 오는 분별력입니다. 1971년생 보살님들은 이미 많은 계절을 지나오셨습니다. 좋은 말만 믿고 움직이기보다 내 생활에 맞는지 살피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 눈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불안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비교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보면 지금 손에 있는 것과 정리할 것이 함께 보입니다. 재물운은 없는 것만 보는 마음에서 흐려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움직일지 보는 마음에서 맑아질 수 있습니다. 보살님, 오늘부터 한 가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의 힘은 무엇인지, 꾸준히 일해온 힘인지, 아끼고 버틴 힘인지, 가족을 지켜온 힘인지, 사람에게 신뢰를 쌓아온 힘인지, 생활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온 힘인지, 이것도 모두 재물의 바탕입니다. 통장에 적힌 숫자만 재물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쌓아온 습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신해년 보살님의 재물 그릇을 바치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흐름을 너무 좁게 보지 마십시오. 당장 눈앞의 지출이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기준을 세우면 다음 물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반기와 계절 변화기에는 특히 이런 기준 세우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밀려 지갑을 열지 않고 비교 때문에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내 생활에 맞는 안정감을 하나씩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해년의 재물운은 조금씩 숨을 고를 여지가 있습니다. 해인법사가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1971년생 신해년 보살님은 이미 많은 것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세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나누고
더 차분하게 정리하고 더 부드럽게 자신을 살피는 쪽이 좋겠습니다. 재물의 길은 때로 밖에서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의 기준이 세워질 때 더 잘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얹어두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생활의 물길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서 작은 여유와 숨은 가능성이 천천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제 신해년 보살님께 필요한 것은 재물의 크기를 억지로 키우려는 마음보다 생활의 물길을 편안하게 고르는 일입니다. 돈은 마음이 급할수록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생활을 하나씩 정리하면 이미 내 손에 있던 안정감이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해인법사가 오늘 챕터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재물정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매일 지나치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신해년 보살님은 지출을 줄이기 전에 지출의 표정을 보셔야 합니다. 돈에도 표정이 있습니다. 기분 좋게 나간 돈이 있고 억지로 끌려 나간 돈이 있습니다. 필요해서 나간 돈이 있고 체면 때문에 나간 돈이 있습니다. 나를 살린 돈이 있고 나를 더 지치게 한 돈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지 않고 금액만 보면 마음이 더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가계부를 아주 복잡하게 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루 끝에 오늘 돈을 쓰고 마음이 어땠는지 한 줄만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편안했다면 편안했다고 적으십시오. 찜찜했다면 찜찜했다고 적으십시오. 괜히 미안했다면 미안했다고 적으십시오. 그 한 줄이 쌓이면 보살님의 재물 흐름이 어디에서 무거워지는지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971년생 신해년은 물기운이 깊고 정기 많은 흐름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도 이성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갑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상대가 어렵다고 하면 마음이 먼저 젖어버립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미리 챙기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덜 쓰면 되겠지 하고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따뜻한 덕입니다. 다만 덕이 계속 나를 비우는 방향으로만 흐르면 어느 순간 속이 헛헛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베푸는 마음에도 그릇을 놓으십시오. 그릇이 있어야 물도 담깁니다. 그릇이 없으면 좋은 물도 바닥으로 흘러갑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을 정해두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두면 관계도 덜 상합니다. 나를 지키는 선이 있어야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남에게 쓰는 돈과 나에게 쓰는 돈의 기준이 너무 다르지 않은가? 남에게는 쉽게 괜찮다고 하면서 나에게는 너무 오래 미루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이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은 나를 위한 작은 지출도 살림의 일부로 인정해 볼 때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이 모두 낭비는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작은 식사, 오래 쓰던 물건을 정리하고 바꾸는 비용, 하루를 덜 지치게 만드는 생활용품, 마음을 안정시키는 조용한 시간, 이런 것들은 과하게 흐르지만 않는다면 내 삶의 바닥을 받쳐주는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해년 보살님에게 중요한 것은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쓰고 난 뒤 내 마음이 평안한가를 보는 일입니다. 돈을 쓰고도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아끼고도 내가 서럽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야 재물의 균형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생활 속 정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정비를 조용히 살피는 일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마음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 생활에는 맞지 않는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다고 해서 삶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게 새던 물길을 막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만 보십시오. 정기 결제 하나, 자주 가지 않는 모임 비용 하나, 습관처럼 사던 물건 하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하나, 이렇게 하나만 보아도 충분합니다. 신해년의 재물운은 큰 칼로 베듯 바꾸는 것보다 작은 바늘로 실을 풀듯 정리하는 편이 더 어울립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마음이 반발합니다. 너무 느슨하게 두면 다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피고 적당히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관계 비용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돈이 오가기도 하고 마음이 오가기도 합니다. 축하할 일도 있고 위로할 일도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마음을 담아 챙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 형편과 마음을 보지 않고 계속 맞추는 데서 생길 수 있습니다. 신해년 보살님은 정 때문에 거절을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이 늦어지면 나중에는 말이 더 어려워집니다. 말이 어려워지면 속으로만 계산하게 됩니다. 속으로만 계산하면 상대는 모르고 나만 지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부드럽게 선을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만 보태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이번 달은 내가 조금 조절해야 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다음에 더 편하게 보자고 말해도 됩니다. 이런 말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해 숨을 고르는 말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부드러운 표현이 필요합니다. 돈 이야기를 꺼낼 때 상대의 잘못부터 말하면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지출을 정리하고 있다고 먼저 말해보십시오. 이번 달 흐름을 맞춰보려고 한다고 말해보십시오. 조금만 나누어 생각해보자고 말해보십시오. 말의 앞머리가 부드러우면 뒤의 내용도 덜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신금의 기운은 때로 말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해수의 기운은 그 말을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년 보살님은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기보다 물 한 잔 마시고 말의 모양을 고른 뒤 꺼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여백이 재물과 관계를 함께 지키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루의 소비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급하게 사는 물건은 나중에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곤한 밤이나 마음이 허한 시간에는 필요보다 감정이 먼저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흐름입니다. 신해년 보살님은 속으로 많이 참는 분들이라 피로가 쌓이면 조용한 보상 소비로 마음을 달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나무라기보다 잠시 시간을 두십시오. 오늘 바로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은 하루만 뒤로 미뤄보십시오.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다음날 다시 보십시오. 다음날에도 필요하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여백은 생각을 맑게 합니다. 물이 탁해졌을 때 가만히 두면 앙금이 가라앉듯 마음도 잠시 두면 필요와 욕심이 조금 나뉠 수 있습니다. 보살님, 최근에 피곤해서 산 물건이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날의 서운함을 달래려던 것이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질문은 소비를 혼내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언제 지갑을 찾는지 알아보는 자비로운 점검입니다. 넷째는 집안의 물건과 돈의 기운을 함께 정리하는 일입니다. 풍수적으로 보아도 공간이 답답하면 마음의 흐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전통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과학적 확정처럼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의 관점에서 보아도 어지러운 공간은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필요한 물건을 다시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집에 있는데 못 찾아서 또 사는 물건이 있습니다. 비슷한 물건이 여러 개 쌓여 있는데도 습관처럼 더 들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반복이 지출의 흐름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지갑이 놓이는 자리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영수증이 쌓이는 자리, 현관 앞에 아무렇게나 놓인 물건, 주방의 오래된 식재료, 화장대나 책상 위에 잔잔한 물건들, 이런 곳을 한 번씩 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덜 사게 됩니다. 덜 사게 되면 마음도 덜 복잡해집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돈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해인법사가 권하는 작은 수행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카드와 현금을 정리하고 오래된 영수증을 빼고 필요 없는 종이를 덜어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늘의 돈이 헛되이 흐르지 않게 살피겠다고 조용히 다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미신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내 생활을 다시 붙잡는 작은 의식입니다.
사람은 손으로 정리하면 마음도 따라 정리되는 때가 있습니다. 신해년 보살님에게는 이런 조용한 반복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일정의 무리를 줄이는 일입니다. 재물운을 말하면서 왜 일정을 말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무너지면 지출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외식이 늘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급한 구매가 늘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판단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몸이 바쁘면 돈의 흐름을 볼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재물의 안정은 생활 리듬과 함께 움직입니다. 당분간은 너무 많은 약속을 한꺼번에 잡지 않는 편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만나는 일이 잦아지면 관계 비용이 함께 늘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만남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신해년의 정 많은 흐름이 분위기에 맞추려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밥값이나 선물, 교통비, 갑작스러운 지출이 겹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완화하려면 약속을 정하기 전에 이번 주 생활비와 체력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이 흐름은 약속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형편과 마음을 함께 살피며 조절하면 더 편안할 수 있다는 참고입니다. 보살님, 요즘 약속을 다녀온 뒤 기분보다 피로가 먼저 남지는 않았나요?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서 내가 왜 또 이렇게 썼을까 하고 한숨 쉰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만남의 횟수보다 만남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비싼 자리보다 편한 자리를 택해도 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만남보다 짧고 따뜻한 만남을 택해도 됩니다. 선물보다 말 한마디를 정성껏 전해도 됩니다. 관계는 돈의 크기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해년 보살님처럼 마음이 깊은 분들은 진심 어린 말과 꾸준한 태도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미래 걱정을 오늘의 할 일로 줄이는 일입니다. 재물 걱정은 멀리 보면 너무 커집니다. 몇 년 뒤를 생각하고 노후를 생각하고 가족의 일을 생각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떠올리면 마음이 금세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미래 전체를 오늘 하루에 다 짊어지면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 걱정은 작은 할 일로 바꾸십시오. 걱정이 통장을 봐야 한다면 통장 하나만 봅니다. 걱정이 지출표를 봐야 한다면 이번 주 지출만 봅니다. 걱정이 가족 대화라면 오늘은 한 문장만 준비합니다. 걱정이 정리라면 서랍 하나만 비웁니다. 이렇게 줄이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작게 만드는 것이 신해년에게는 큰 지혜입니다. 물은 작은 길이 나면 그 길로 흐릅니다. 마음도 작은 길이 나면 그 길로 숨을 쉽니다. 하나를 하고 나면 다음 하나가 보입니다. 그것이 재물운을 현실에서 다루는 방법입니다. 일곱째는 말의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돈 이야기는 빠르게 말할수록 감정이 섞이기 쉽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오해하면 본래의 뜻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신해년 보살님은 참다가 말하는 경우가 있어 한번 말문이 열리면 그동안 쌓인 마음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 이야기가 관계의 서운함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목적을 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려는 것이다. 나는 상대를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나누려는 것이다. 나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맞추려는 것이다. 이 마음을 먼저 세우면 말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말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오래 갈 수 있는 말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는 이 부드러움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가까워서 더 쉽게 상처받고 가까워서 더 오래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좋게 보려면 가족 안의 말도 정돈되어야 합니다. 돈을 아끼자는 말보다 이번 달은 우선순위를 같이 보자는 말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썼냐는 말보다 다음 달에는 어떤 부분을 줄여볼까 하는 말이 덜 아플 수 있습니다. 나만 힘들다는 말보다 우리 흐름을 같이 맞춰보자는 말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돈을 보는 마음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여덟째는 남과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는 일입니다. 비교는 재물운을 가장 빨리 흐리게 만드는 마음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좋은 이야기만 보면 내 삶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의 소비를 보면 나도 누려야 할 것 같고 남의 성취를 보면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남의 통장에는 남의 사정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신해년 보살님은 내 물길을 찾아야 편안합니다. 남의 강을 보며 내 우물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물은 깊이가 있고 강은 흐름이 있습니다. 각자의 쓰임이 다릅니다. 보살님의 삶에도 이미 보살님만의 깊이가 있습니다. 오래 버틴 시간, 사람을 챙겨온 마음, 생활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은 손, 그것이 그냥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재물은 숫자만이 아니라 내가 지켜온 기반에서도 시작됩니다. 그 기반을 알아보면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홉째는 작은 기쁨을 계획 안에 넣는 일입니다. 재물 정리라고 해서 즐거움을 모두 끊으면 마음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신해년 보살님은 자신에게 엄격해질수록 어느 순간 서러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기쁨도 예산 안에 넣어두십시오. 차 한 잔, 좋아하는 반찬 하나, 조용히 걷는 시간, 필요한 물건 하나, 좋은 향이 나는 비누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의 물길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흥적으로 흐르지 않게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번 달 나를 위한 작은 비용은 여기까지라고 정하면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정해둔 안에서 쓰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기쁨도 계획 안에 있으면 생활을 해치지 않고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해년 보살님께 드리는 다정한 재물 수행입니다. 아끼도에 메마르지 않게, 쓰되 흘러 넘치지 않게, 베풀되 나를 잃지 않게, 지키되 마음이 굳지 않게, 이 네 가지를 마음에 두시면 당분간 재물 흐름을 더 편안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해보실 수 있는 하루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살린 돈이 있었는지 봅니다. 습관으로 나간 돈이 있었는지 봅니다.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돈이 있었는지 봅니다. 내일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나를 탓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애썼다. 내일은 조금 더 차분히 살펴보자.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의 곡간을 닫아주는 자물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불안으로 붙잡는다고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살피고 현실적인 손으로 정리할 때 조금씩 맑아질 수 있습니다. 1971년생 신해년 보살님은 이미 충분히 많은 계절을 건너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무겁게 짊어지는 길보다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지킬 것은 지키는 길이 필요합니다.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일은 결국 내 마음을 정리하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지출도 차분해지고 지출이 차분해지면 생활의 숨도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해인법사가 두 손 모아 말씀드립니다. 보살님의 재물길은 거친 소리보다 조용한 정리 속에서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살피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만 줄이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만 나를 위해 다정하게 써도 됩니다. 그 작은 하나가 쌓이면 당분간의 재물 흐름도 조금 더 안정된 방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1971년생 신해년 보살님, 재물의 흐름은 큰 말보다 작은 정리에서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해진 답이 아니라 생활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참고의 등불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가 지킬 선과 덜어낼 짐을 차분히 나누어 보십시오. 보살님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해인법사가 두 손 모아 바라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마음에 남은 한 문장만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